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그 학교에서 느닷없이 학생이 학교에 와가지고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29일에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보자의 딸은 오전 8시 40분쯤에 등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딸이 등교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제보자에게 전화를 다급하게 걸었다고 합니다. 엄마, 이상한 남자가 엉덩이를 만지고 갔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학교 안에서 이 낯선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건데 다행히 딸이 이 도망치는 남성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저 남성은 사건 당일 오전 7시 40분에 학교에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고 나서 8시 40분쯤에 다시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의 딸을 성추행을 한 건데요. 제보자는 이른 시간에 학교에 왔다가 학생들이 없으니까 1시간쯤 뒤에 다시 학교에 온 것 같다면서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평일 오전 상황이에요. 제보자분의 따님이 학교에 와서 지금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어떤 남성이 오더니 저렇게 성추행을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 CCTV에 얼굴이 찍혔고 따님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못 잡은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공문 신고가 무슨 얘기일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확인을 하고 즉시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한테 신고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시켰는데 1교시가 시작되는 바람에 1교시를 마치고 담임 선생님께 보고를 했나 봐요. 학생부 선생님이 CCTV 영상을 좀 확인을 해서 교감 선생님께 전달을 해서 그 시간쯤 학교 담당 경찰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시간에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 담당 경찰이. 그 이후로 2시가 넘어서 공문서로 업무 요청을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뭐 이런 신고를 할 때 공문서 업무 요청을 하는 게 매뉴얼이라서 그냥 112 전화하면 되잖아요. 바로 잡잖아요. 얼굴도 있고요. 사진 찍어놓고 CCTV도 있는데 왜 신고를 안 하고 제보자 입장에서 그게 좀 안타깝다고 합니다. 전화 왔을 때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고 그 시간이 뭐 공문까지 가는 게 6시간이 지체가 됐는데 조금 정리해드리면요. 8시 45분에 성추행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9시 30분 정도에 1교시 후에 선생님한테 피해 사실을 전달했고요. 선생님은 학생부 선생한테 통해서 했다가 11시 23분에 전담 경찰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당시 전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공문 작성을 통해서 경찰서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고요. 결국은 발생부터 신고까지 6시간이 흘렀고요. 저 사람을 저렇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이 피해자 그 제보자님 따님이 직접 촬영한 도망가는 저 성추행범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블러를 치지 않았어요. 얼굴 이 유리문에 얼굴이 살짝 비치죠. 이렇게라도 해서 저놈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일단 모자이크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블러 처리가 돼 있던 영상은 저희가 제공받았을 때부터 블러가 쳐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보내드리지만 사진은 원본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6시간이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갈 수 있는 시간인데 네. 신고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떠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제보자는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무슨 공문을 써서 신고를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교 측에 항의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또 성범죄 신고는 공문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게 매뉴얼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로 남성이 학교에서 떠나서 10분 거리 역으로 카드를 사용해서 열차를 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6시간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부산까지도 가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관할 지형을 벗어난 곳으로 이동해서 결국에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에서도 뭐 결국에는 뭐 제보자께서는 지문인식이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경찰은 이미 사실은 뭐 열도 높고 습식기도 있고 이래서 지문인식이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좀 즉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으면 검거가 됐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3월 29일에 사건을 미제로 넘기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들으셨죠? 이거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미제 사건, 콜드 케이스. 자, 국민신문고에 이 어머님이 민원을 남기셨대요. 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이 왔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머니께서 그렇게 속상하시고 다른 어머니들께서 이게 해결이 되었느니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 하시니 출입 봉쇄나 지금 아직 만발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더 만발로 하겠습니다. 주변의 어머니들 지금 일제 4학년 대학생 부모들이 그렇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신다면 저희가 공문에 밑에 항상 넣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아, 양 변호사님, 이거 진짜. 글쎄 이거 참 답변이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제보자분은 학교 측에서 학생들 상대로도 교육을 좀 시켜주길 바라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라고 하고요. 사건 있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3월 중순에서야 겨우 그때 가정통신문이라는 게 보내졌대요. 그 학부모들에게. 그런데 이 제보자분이 원한 거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심하도록 하고 뭔가 비슷한 일이 있으면 즉시 신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달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가정통신문이라고 온 게 학교폭력 예방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이거 학부모들 그냥 그러느냐고 넘어갈 정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국민신문고에 이 내용을 글로 써서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고 하니까 외부인 출입할 수 없게 더욱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들리잖아요. 이게 대응이나 사과 이런 게 정말 진심이 어머니 제보자 입장에서 안 느껴질만 하고요. 학교 측에서도 왜 이걸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방송 진짜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소식이 전해졌어요. 새로운 소식, 검거 소식은 아닙니다. 예, 범인을 특정했다는 소식은 들어왔습니다. 저놈. 예, 저 사람, 저놈, 예. 방송 직전에 이제 경찰이 범인을 특정을 했는데요. 홍콩. 첫 번째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CCTV에서 사실 마지막 발견됐는데 찾아보니까 부산에 여행을 온 홍콩 사람으로 특정이 됐고요. 이 사람 숙소를 이용해다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숙소를 이용하고 선불용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이 왔다 갔다 했던 그리고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니, 떠났어요? 그래서 빨리 했었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재수사를 좀 해봤어요. 해서 승선했던 사람들 일일이 다 대조를 해봤습니다. 300여 명. CCTV 사진하고 대조를 해서 사람은 특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콩에 가 있는 사람 체포하기는 어렵겠죠. 또 이 사건을 갖고 국제적 공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에 한다면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는 체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한국 입국 기록은 없습니다. 자, 교수님 보세요. 결국 공문 보내세요. 막 이러고 하다가 지금 갔어, 이미 벌써. 그러니까요. 꼭 잡아야 되는 범죄자를 우리 사회가 놓쳤다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성추행을 당한 이 제보자의 따님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2주 동안은 그날 입은 옷은 정말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느낌이 생각나니까 내 엉덩이를 떼버리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성폭행 문제가 있으면 또 범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거를 마치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엉덩이가 무슨 죄가 있고 내 옷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내 수치를 느끼고 내 자책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꼭 특정됐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이 학생은 안정제도 처방받아서 먹었었는데 다행히 지금 이제 타지방으로 대학을 가서 예.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긴급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